지금부터 사단법인 바른언론 시민행동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이창학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대변인으로 일한 2년으로 해서 법원의 발기인 이사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법원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0분가량 일부 바른언론 시민행동의 창립 기념식을 겸한 개의식 행사를 갖고 잠시 휴식 및 행사장 정리 후 2부에서 오늘의 주제인 가짜뉴스와 자유민주주의 위기라는 주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펜앤마이크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 왼쪽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정론 직피를 위해 헌신하시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언론인들을 위하여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회자로서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네 분 소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늘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의미로 오늘 창립기념 행사를 갖는 바른언론 시민행동의 임원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사장님 두 분하고 홍인호 이사장님 자꾸 앞으로 좀 나오실 수 있겠나요? 예. 그 인사를 드리고요. 잠시 저희 임원진들 그 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근 이사장입니다. 오정근 이사장은 고려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여러 포럼, 학회 회장, 의장으로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현재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역설해온 분입니다. 다음은 김영철 이사장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을 거쳐 이데일리 시사저널, 대한경제의 발행인 등을 거친 정통 언론인 출신이며 현재 창간을 준비 중인 인터넷신문 트루스가디언의 발행인을 맡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윤호 이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국회 홍보기획관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입니다. 홍윤호 이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트루스가디언의 대표 겸 편집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법인의 임원 소개를 마치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개 드릴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늘 축사를 맡으신 두 분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병두 전 KBS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순으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용 전 SK PR 부문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기 전 뉴스프레스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심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윤환 바른사회 시민회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한열 자유민주시민연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환 정교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경기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공원전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인 법무부 오늘 대표 변호사님 참석하셨는데 저희 법인의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아까 임원 소개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차규환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 저희 법인의 법률 지원단으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철 이투데이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준호 의료관광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총괄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구서 하나로 컨설팅 노무법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백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님 겸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유이춘 미디어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정대 사마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영진 서울상공회에서 광진구 상공회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정준규 그 조직총괄본부 장애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파레트, MU 컨설트 등 회장 이재훈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이계문 동국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준비한 사항들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사단법인 발언언론 시민행동의 설립 경과 그리고 활동 계획을 사회자인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고 법인 이사장의 설립 선언문 낭독 그리고 축사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의 설립 경과 그리고 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법인의 로고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보이십니까? T만 보이십니까? F. 그렇죠. 예. 보시기에 따라서 F가 보일 수도 있고 T가 보일 수도 있고 동시에 다 보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예. 저 T는 트루스의 T자가 되겠고요. F는 팩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페이크입니다. 페이크가 되겠습니다. 즉 가짜를 의미합니다. 저 모습을 보시면 진실인 T가 페이크, 가짜를 움켜쥐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다른 면은 T자와 F자가 엉켜 있습니다. 진짜가 가짜처럼 폄훼되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기도 하는 혼돈의 현실을 저 로고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진실의 힘으로 가짜를 척결하겠다는 저희 법인의 의지를 저 로고에 담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법인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오정근, 김영철 두 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4명의 발기인이 매주 2차례 회의를 거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월 해서 법인 허가를 받고 등기를 마쳐서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발로 서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갈 길이 가시밭길, 거친 길이 많이 놓여 있을 것 같은데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마다하지 않고 저 길을 가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발언언론 시민행동의 뜻은 이런 발언언론을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어 표현은 Citizens Action for True Media. 이걸 줄이면 CATM. 이게 보시면 요게 CAT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요게 마우스예요. 생쥐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쥐가 고양이에게 딱 포획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발언언론 시민행동이 생쥐에 해당되는 가짜뉴스를 고양이가 잡듯이 이렇게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이 영문의 약자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법인의 목적이 8가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뉴스의 모니터링, 아카이빙, 검증인데요. 이 부분은 이따 시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겁니다. 트루스 가디언이라고 하는 매체 제호로 등록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창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창간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증을 기초로 해서 가짜뉴스 그리고 허위 정보 등을 주 취재원으로 해서
검증을 토대로 해서 전문화된 팩트 체킹을 하는 그런 매체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뉴스의 소비자인 일종의 주권자, 뉴스 주권자들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분별해내고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활동도 열심히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 피해가 개인, 단체, 국가, 경제 정책 할 거 없이 전방에 걸쳐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저희 법률지원단과 함께 그리고 여러 관련되는 분들과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된 연구용 사업들도 해서 국민들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인식, 의식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 안에서 뭔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안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노력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기업 관련해서 정말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화 활동할 수 있는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제홍보센터를 운영한다는 한 방식으로 경제 기업과 관련된 건전한 여론조성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를 처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가짜뉴스 처방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선정, 포상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1980년대 초에 국내에서도 개봉해서 꽤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고스트바스터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저희는 진실, 트루스를 수호하는 가디언입니다. 이 영화를 패러디하자면 페이크를 이렇게 금지하고 차단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스트바스터가 아닌 페이크 뉴스 바스터스가 되겠다는 이러한 다짐으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오정근 법인 이사장의 설립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바른언론 시민행동 창립선언문.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아울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가 정확해야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였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정보를 잘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라고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혈관 속으로 깨끗한 피가 흘러야 하듯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도 그 회로 속으로 진실한 뉴스와 정보가 흘러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요 사명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경제뉴스는 심지어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조작된 통계를 토대로 한 뉴스도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 조작된 통계를 토대로 잘못된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추진하면 결국은 민생만 도탄에 빠지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근년에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힘입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책보다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왜곡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정보가 인간의 의식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유사한 주장의 소셜미디어에 갇혀서 동조화되고 집단으로 활동하는 집단 동조화 현상이 진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를 선거 등 정치에 악용하는 범죄가 등장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현대사회를 진실이 사라진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하겠는가.
진실은 사실과 근거의 영리가 아니라 정치적 득실의 장이 되었다. 내 편의 경계로 갈라선 진영의 성돈 대상이 되고 있다. 진실이 힘을 잃은 만큼 거짓과 허위가 득세하며 국가와 사회의 근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에 이르기까지 진실이 절실한 영역일수록 가짜와 허위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개인 역시 이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가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 실패를 호도하는 통계 조작과 가짜뉴스는 민생과 시장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거짓과 가짜뉴스의 국민의 의식을 총체적으로 해체하고 파괴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현상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투명하고 고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실 여부를 검증식별하여 진실을 널리 보도해 국민이 가짜뉴스의 실상 전반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진실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이에 오늘 정파에 휩쓸리지 않고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가짜뉴스를 모니터링 감시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실 여부를 검증식별하여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시민단체인 바른언론 시민행동을 창립하오니 관심과 많은 성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바른언론 시민행동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저희 바른언론 시민행동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하신 분들을 대표하여 두 분으로부터 축사를 청해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손병두 전 KBS 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손병두 이사장님은 경제인으로서 여러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총장으로 방송국의 이사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언론, 교육, 학술, 진흥 등의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해오신 우리 사회 원로이십니다. 큰 박수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손병두 전 KBS 이사장입니다. 먼저 순서지에는 우리 김상철,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 김병주. 김병준 이게 사람 나이가 좀 이렇습니다. 김병준 회장님께서 먼저 하게 돼 있고 제가 이제 뒤에 하게 돼 있었는데 김병준 회장님이 제가 나이가 많다고 먼저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장유유서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병준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오정근 교수님과 김영철 또 사장님 두 분의 이사장님께 또 그와 관련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이 출범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먼저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2009년 2월 16일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10년 넘었으나마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병환으로 병원에 한 1년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정신이 이제 돌아오시면 나라 걱정을 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까이 계시던 분들이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2008년 12월 달이죠. 그때는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할 때인데 이분이 또 정신이 돌아오셔서 나라 걱정을 하셔서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서 서강대학교에 손명두 총재한테 가서 좀 상의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저한테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저한테 전해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진 시민 의식이다. 선진 시민 의식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을 메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국민은 첫째,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을 잘한다. 둘째,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남의 탓을 잘한다. 셋째는 법을 잘 안 지킨다. 또 약속도 잘 안 지킨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 중에 정직을 가장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가톨릭 대학 안에다가 김수환 추경연구소를 만들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운영 영역을 맡아서 이끌어 왔습니다. 또 그분이 2005년 12월 달, 그러니까 성탄 전에 그 황우석 교수가 뼈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듣고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던 분인데 굵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진실이 생명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정직하게 우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호소하시면서 굵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자께서 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논어 안면편에 이제 제자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족식 또 족병 민신 이 세 가지다. 즉 먹을 것을 풍족히 하는 것과 병력을 넉넉히 하는 것과 또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버려야 할 것이라면 무엇부터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먼저 하는 말이 족병이다. 또 그 다음은 뭡니까 했더니 족식이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 남아있는 이 민신인데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께서 이미 그때 우리 국가 경영의 이제 세 가지 자본, 즉 물질 자본, 인적 자본, 또 사회적 자본,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회적 자본을 뭐 소셜 캐피탈 그러기도 하고 또 모럴 에셋, 도덕적 자산을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신뢰 사회가 되어야만 선진 사회로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란시스 구야마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시죠. 그분이 트러스트라는 책을 쓰시고 또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자원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직이 기본이고 정직하면은 신뢰가 쌓이고 또 신뢰가 쌓이면은 소통이 가능하고 또 소통이 되면은 협력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또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근본이 정직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가장 좀 치욕적인 욕은 You are liar, 너 거짓말쟁이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교육에서부터 그저 애들에게 거짓말을 그냥 시킵니다. 전화 받기 싫은 거 오면 야 아버지 없다 그래라 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정교육 또 학교교육 또 직장 사회교육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이런 나라에서 정직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는 결코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닉슨 대통령이 왜 사임을 했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저렇게 참 남대로 불어한 나라가 된 것은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또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정말 그 정직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또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청교도적인 그 기반이 있어 그렇겠지만은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 했다 그러면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바른 언론 그 시민행동의 출범에 이제 앞서서 축사를 하면서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괴담이 춤을 추는 그러한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도저히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또 언론 보십시오. 언론은 우리는 사회 목탁이라고 합니다. 목탁이 목탁의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져나르는 그런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소통을 담당하는 언론이 이럴진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선진 문화 강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짜 뉴스를 척결하고 정말 올바른 언론이 이 사회를 향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아마 취지로 오늘 바른 언론 시민행동이 출범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기 모이신 또 축하기에서 오신 분과 또 이 모임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먼저 정직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남들은 너희들 가짜 뉴스 만들지 말아라, 또 괴담을 만들지 말아라, 또 국민들에게 정직해라,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까 우리 오정근 이사님께서 그 취지문을 낭독하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결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저는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서고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른 언론의 출발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언론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승진 강국으로 이끌어 간다면 더 말할 수 없는 희망이고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시작이 반이지만 반에서 머물지 말고 끝까지 아까 그 자갈밭을 걸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발바닥에 못이 베기도록 열심히 걸으셔서 이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또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회장님은 대학의 교수로서 대통령 핵심 참모로서 장관으로서 정당의 비대위원장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행정, 정치, 복지 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오신 분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나라 재계의 중추였지만 근래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전경련을 혁신하여 새로운 전경련, 국민과 재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상으로 재정립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실 것이라는 보도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줄 압니다. 큰 역할 응원드리며 정말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병준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최광 전 장관님도 계시고 이심 전 대한노인회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사회 원로들이 다 계신데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상당히 송구합니다.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 몇 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선언문에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가 아까 실려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유권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야 된다. 최근에는 그 토마스 제퍼슨이 살던 시대에 비해서 그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그 진실의 이야기는 더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엘빈 토플러가 쓴 그 레보루셔너리 웰스, 우리로 부의 미래라는 그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obsolesce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영어로 obsolete, 쓸모없다는 이야기와 knowledge를 합쳐서 합성어로 obsolesce,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무용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빠르게 변할수록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그야말로 쓸모없이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그다음에 그 결정력을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그 옵솔루지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든 그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고 개인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무서울 정도로 정말 가짜 뉴스라든가 이게 그냥 살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봐서 저거는 틀림없이 저거는 가짜 뉴스고 말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워낙 이것이
말하자면 좌우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말이 안 되고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또 확대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흔히 말할 때 관용, 조금 우리 말하자면 좀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이 톨레랑스 내지는 톨러런스 없이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건데, 이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더 말하자면 양쪽 진영이 더더욱 더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오정건 교수님 또 김영철 사장님 이런 중심이 돼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반갑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를 조금 걸게 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은 앞서 그 맨발을 그려 놓으셨던데 정말 맨발로 가시밭길을 가야 될 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라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가짜라고 그러지 않으면서 뭐 소송도 해올 수도 있고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고 아마 엄청난 거의 투쟁적인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도 들어갈 거고 엄청난 인력도 소모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어떤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밭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 개인의 어떤 불쾌감이나 이런 걸 자극하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거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또 그야말로 분노와 그다음에 적대감으로서 우리 사회를 물들게 하고 또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만큼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희생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드시고 또 앞으로 활동하겠다고 하는데 고개가 숙여집니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하면서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여러 좋은 말씀,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거짓과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짜 뉴스 검증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 바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문제의 발언을 신속하고 망라적으로 수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객관 공정한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의 이경락 신문방송학 박사가 시연을 하겠습니다.